그렇게 법을 왜곡하는 판사나 검사들이 형사 책임을 지게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제일 허망하고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맞아요. 일부 사법 귀족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 그런 판결을 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국민들이. 맞아요. 정치인들은요 되게 뭐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국민들이 심판을 해요. 그리고 매일 평가받아요. 이렇게 매일 평가받고요. 언론한테. 지지율로 평가받고 네. 그런데 법복 귀족들은 평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사 책임지게 해야지. 법 왜곡죄. 이게 세트야 세트.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저희도 처음에 이제 평화적이고 뭐 좀 어떻게 보면 평화적이고 법 취지에 맞게 해결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왔는데 아니 이런 분위기 있죠. 헌재 재판관들한테 한 2, 3주 동안 오늘 기억하시죠? 방송들이 다 비는 거예요. 제발 맞아요. 현명하게 해주세요. 뭐 호소. 아니 뭘 빕니까?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도. 대신에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예. 저는 법관의 양심을 존중해요. 김복형, 주한창, 정현식 알겠어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책임져 그러고. 예. 대신에 헌법을 이렇게 몇몇 법비들이 농간한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지금 보면 그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을 해서 9명 마은혁 재판관 포함해서 9명의 네. 재판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7명이 서울대 법대야. 아 7명이. 이게 완전 동일성. 네,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이 부산대 법대. 아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이 서울대 정치학과. 그죠. 저 선배님이십니다. 과 선배님이십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네. 그리고 이제 노회찬 대표와 인연도 뭐 아래 위로 비슷하고 한데 근데 서울대 법대 내란과 공범들 아니야 전부 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개인적으로 누구는 진보적이고 누구는 보수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괴리돼 있어요. 맞아요. 이념적 성향이나 판단하는 방식이 일반 시민과 극심한 괴리를 보이는 이상한 집단이 맞아요.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말하자면 사법 귀족정이 돼버렸어요. 사법 귀족정. 어떻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8명의 사법 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귀족의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 속에서 판결을 하려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겠죠. 예. 그냥 집단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8명 중에 서울대 법대 7명, 부산대 법대 1명이야. 예.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법 귀족정을 이게 끝나고 나면 사법 귀족정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네. 정돈해야 돼요. 아, 혁파해야 됩니다. 예, 혁파해야 됩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 사법 귀족정에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는 거, 지명하는 거 있죠. 그거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주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선고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는 국민들과 함께 또 국회의원들이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시간을 국민들이 충분히 본인의 헌법 제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권력인 국민이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엄호하고 도와드리고 해야 된다. 근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적반하장인데 원래 적반하장처럼 하니까. 내란죄. 예, 역설적으로. 아주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다가 미쳐버립니다. 우리 차규근 의원님이 정말 무고죄. 예, 무고죄로 그런데 이제 무고죄로 고발을 하는데 몇 시에 어디서 고발하는지를 딱 갖고 있다가 알고 있다가 바로 그 뒤에서 줄을 서서 그 다음에 바로 고발하다. 경찰청 가셨네요. 그대로 했어요. 경찰청에 가서 오늘 사진 나온 거 한번 좀 보시면 알 텐데 기사 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 서서 고발장 딱 들고 기다리다가 접수하자마자 바로 접수를 했는데 완전히 주진우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쪽 의원들이 똥 씹은 얼굴. 근데 이거 너무 명백해요. 무고죄 너무 명백해. 내란죄라는 것은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절하고 그를 위해서 국토의 일부를 참절하고 그다음에 헌법기구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켜야 돼. 그렇죠. 아니 국회가 자기의 권능을 가지고 탄핵소추하는 게 폭동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국회로 군대 보낸 놈이 내란죄예요. 폭동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주진우는 검사야. 네. 너무 뻔히 알잖아. 네. 너무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공무소에다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헌정수로의 헌법에 따른 정상적 정치적 권능 행사하는 것을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양 갖다가 고발했기 때문에 무고죄 100%입니다. 빼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난 굉장히 오늘 제 페북에다 썼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님 주진우 법률위원장님 굉장히 서운한데. 네. 조국혁신당 뺐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천기술 보유자는 조국혁신당. 맞아요. 신장식 의원입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그 김어준 공장장한테 가서 내가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 좀 정무적 판단을 위해서 나중에 합시다 얘기. 하고 제지당했던 사람이 전데 원천기술 보유자를 말이야. 네. 기술 탈취를 하고 중소기업이라고. 지금 지적재산권 갖고 오십시오. 주십시오 제발. 네, 원천기술 보유자입니다. 네, 국민의힘. 네. 의원님 대충 플랜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이제 답답해하는 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4월 18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님이 잡은 기한은 4월 4일이지만 4월 18일 이전에 평화롭게 해결될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 여전히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기각결정문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김복현 같은 분은 한덕수 기각결정문 보니까 쓸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 상식적인 사람들 선에서는 기각결정문을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각하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억지지만. 쓸 수가 없어요. 각하도 뭐 쓰기가 어렵고 여튼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로스쿨 교수님들이 저런 한덕수 기각결정이나 각하 결정문을 쓴 사람들은 저거 로스쿨에서 내 시험에 들어와서 저렇게 답안 썼으면 꽈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기각결정문 쓰기 어렵다. 그러면 정돈이 될 것이다라고 여전히 믿어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근데 상식이 너무 많이 묻어졌다. 그 지규현 판사가 그런 판결을 할 거라고 누가 상식적으로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죠. 심우정이 그걸 즉시항고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법에서 벌어져요. 원래 사법이라는 게 보편성, 예측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들이 그 얄팍한 법 지식을 가지고 와서 방송에서 많이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저 역시 그랬던 사람으로서 그 보편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사법적인 일이 벌어지면 나와서 과거에 이런 판례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재주로 방송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근데 지금은 예측 가능성이 없어졌어. 워낙 몰상식적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몰상식적 비상식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실링이 열렸어요. 네. 원래 기업이나 경제 쪽은 좀 튀는 게 나오잖아요. 결과라는 게. 왜냐하면 뉴노멀. 왜냐하면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웬만하면 법조계가 의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천장 안 열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뚜껑 열린 거지 지금. 특히 지기현 판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끝까지 취재할 건데 이거 정권 바뀌어도 이분은 무조건 어떤 방식이든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곧 이제 입법 발의가 되는데 법 왜곡죄도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금주 중에 입법 발의가 될 겁니다. 법 왜곡죄는 독일에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나 검사가 일부러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그게 법관징계법이나 검찰징계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검사징계법이 있지 따로. 법에 따라서 징계가 돼야 되는데 다 내편 감사기 한통속이니까 한통속으로 해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국은 법관 징계 규정이라든지 법관 윤리 규정 그다음에 검찰 징계 규정 자체적으로 징계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은 탄핵 검사 탄핵이나 법관 탄핵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1년에 몇 건씩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돼. 그렇죠. 탄핵도 안 돼. 워낙 헌법재판소가 중대성 요건을 엄청나게 세게 받아서 얼마 전에
그 검사나 그 징계 올라갔다가 탄핵 올라갔다가 기각된 게 그 보복 기소였어요. 유우성 씨. 서울시. 서울시 공무원 네. 유우성 씨 증거 조작하고 보복 기소했던 걸로 검사가 탄핵이 됐어. 네. 근데 그게 중대하지 않대. 뭐가 중대한 거야, 뭐가? 의회에서는 탄핵했는데 네. 헌재 가서 중대하지 않다라고 위헌 위반 맞다. 네. 근데 중대하지 않다 이랬단 말이에요. 한덕수도 중대하지 않다. 도대체 뭐가 무엇이 중한디라고 그냥 물을 수밖에 없는데 법 왜곡죄가 독일에서는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72건이 기소됐고 56건이 유죄 판결 받았어요. 네. 법 왜곡죄로. 오, 많이 받았네요. 네. 퍼센트 한 80% 되는데요. 네, 그렇게 법을 왜곡하는 판사나 검사들이 형사 책임을 지게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제일 허망하고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맞아요. 일부 사법 귀족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 71년 만에 어떻게 풀어줍니까? 네. 그런 판결을 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국민들이. 맞아요. 정치인들은요 되게 뭐 3년에 4년에 이래도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국민들이 심판을 해요. 그리고 매일 평가받아요. 이렇게 매일 평가받고요. 지지율로 평가받고. 네. 그런데 법복 귀족들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임기 말 때까지 60세까지 평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사 책임지게 해야지. 법 왜곡죄. 그게 세트야 세트. 임명 안 하면 네. 그 헌법재판소법에서 따라서 저기 하고 그 임명 간주하고 네, 마흔역 임명 안 하면 임명 간주해서 임명 자격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하라고 새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따르면 처벌하고 네. 법 왜곡한 판사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판사 검사들은 처벌하고 맞습니다. 트로이카 하면 3가지. 좋네요. 해야 돼요. 이게 혹시 어떤 사람들이 오해한경우인데 이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이게 독립성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에서 평가받는 대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예. 아싸리 미국처럼 대배심제를 도입하든가. 법원의 독립성은 오직 네. 소수자 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할 때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법원의 독립성이라는 게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할 자유를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법원의 독립성은 소위 민주주의가 자칫하면 다수의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타이러니 오브 모자르티라고 네. 다 경고했잖아. 그럴 때 소수자의 권한, 인권을 보호할 때는 법원이 민주주의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게 법원 독립성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이에요. 맞아요. 누가 지멋대로 판결하는 걸 법원의 독립성이라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